지금부터 한동훈 대표의 오늘 100일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하는데 두 분 모셨어요. 윤희석 국민의힘 소인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요즘에 간단치 않은 게 내부의 이른바 친한 성향의 정치인과 약간 친윤성의 정치인이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분명히 밖에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두 분 좀 모셨는데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바로 앞에 그 편말 보이시죠? 이거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뭘 쓰셔야 돼요.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난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고 뭐 일도 있었습니다. 점수를 100점 만점에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는지 쓰시는 거예요. 쓰세요, 바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말고 딱 생각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차 많이 납니다. 지금요. 점수차 꽤 나요. 한쪽은 80점이면 굉장히 우 정도 점수가 우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50점 밑으로 나왔습니다. 49점이요. 그럼 일단 제가 높게 쓰신 분부터.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는 80점입니다. 80점이면 100점에서 20점 정도 빠진 건데 어떤 의미입니까? 80점은? 여러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패는 아니고 성공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성공에 가깝다. 네. 어떤 점을 보시고 성공에 가깝다고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패배할 때 비대위원장 했다 이걸 떠나서 그 이후에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당대회 통해서 전폭적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저희에게 부과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들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잘 짚어서 얘기했던 측면 그것을 통해서 10월 16일 재보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던 것 그 정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당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이끈 한동훈 지도부는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도부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49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49점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 점수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데 일단. 예, 근데 일단 이러고 그게 왜 그러냐? 예.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내고 그 예.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점수를 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떤 그 정치적인 성과라는 걸 예. 따져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빠르다. 예, 평가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인데 답을 내기도 전에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답을 내야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10점이든 5점이든 내릴 텐데 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ING 진행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49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평가가 어렵다는 뜻의 49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영섭 전 단장께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들어볼게요. 예. 좀 평가를 점수로 매기가 어렵다니. 그럼 그래도 100일 정도가 지났으면 우리나라에서 100일이라는 건 약간 의미를 갖는 숫자란 말이에요. 예. 100일이라는 거는요. 그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고 판단하는 점과 이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점 각각 뽑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잘했다라고 평가할 부분은 검투세 부분입니다. 검투세 검투세는 부분.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도 꽤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이제 검투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본인이 열심히 하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 공방이나 이런 것도 물러서지 않는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 때 봤던 그런 유사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할 만하고요. 그런데 예. 아쉬운 점은 역시나 당정 관계입니다. 결국 이제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정부의 그런 성과들을 뒷받침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세계 채권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출산율과 결혼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물가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홍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것이
최상병 제3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그 독대 문제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지나치게 정무적인 이슈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내려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약간 당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약간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미흡했다. 그리고 당정 관계 이건 좀 미흡한 거 아니냐고 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정 관계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예. 의정 갈등 관련한 문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직을 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 그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당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잘못했다고 보시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한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질문과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죠. 한동훈 대표.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을 오늘도 최우선 과제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이란 어떤 시점까지 꺼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한동훈 대표의 인식에 대해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먼저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약간 정당 내부든 아니면 보수 지지자들이든 또 국민들의 그런 그 어떤 관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게 그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정세적인 그런 정무적인 공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런 갈무리를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거나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문제가 덧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도 사과하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사과를 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런 정무적인 과거에 이제 악수였다라는 걸로 또 내부에서는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문제를 정교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의 시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윤희석 소인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해결 이것도 최우선 과제. 왜냐하면 11월 중에 뭐 반드시 해결해야지 뭐 된다 이런 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인터뷰 통했지만 김정욱 최고위원도 그런 취지의 맥락의 설명을 꺼내 놓으셨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런 판단과 인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본인 선거처럼 치르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도드라졌고 이것이 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3년 전 대선 전서부터 시작된 문제들, 특히나 뭐 여러 송사 관련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안 나온 상황이 4년 넘게 지속되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뭔가 저희 스스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시한까지 11월 말로 정한 게 아닌가. 그만큼 급하다. 이것을 더 끌었다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위기의식을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두 분 설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해결한다는 거 누가 모르나 다 문제인지 알지만 이게 이런 식은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말씀의 취지 설명이신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신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당의 중진 의원과 중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국민의힘 중진 5명의 공동 성명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 핵심 내용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향한 어떤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지적이 꽤 좀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담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당과 융화를 좀 해야 된다. 배신자 프레임 이거 갖추면 못 태어난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영섭 전 단장님께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당내 일각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구호 정치입니다. 우호 정치. 구호 정치. 예. 오.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지듯이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해결하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건데 예. 결국 그 보수 정치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돼야 되는 거고 문제의 진단과 해결 사이에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그거를 이제 피하지 말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되려면 원인이 뭐고 인과관계가 뭐고 메커니즘이 뭐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를 그걸 토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왜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은 연계되어졌는 건지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원인들 그 원인을 그 마치 잠수부가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예. 그걸 찾아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뭐 추측을 해봅니다. 윤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운동권 프레임에 쓸지 마라 이런 시각을 지금 보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판단된다는 중진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구호 정치에 뭔가 화답하는 모양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메시지가 대단히 선명하고 직설적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대통령과 면담하시기에 앞서서 요구사항을 미리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미리 알려줬죠. 예, 그게. 마치 담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 예. 여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일견 이 중진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한동훈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을 대표한다는 뜻, 결론은 당 구성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과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정치 싸움으로 봐서 대통령에게 할 말과 안 할 말 이런 것을 구분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좀 어울리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민심의 표현이었고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도 나타난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타난 민심과 당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에서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의 시각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윤석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자기 정치의 정의를 본인만 사는 정치, 본인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명분을 앞세운 정치를 자기 정치로 치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잘 보시면 명분, 그 정당화되는 어떤 명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보여왔어요. 물론 명분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기존의 정치문법과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은 예. 마치 본인만 생각하는 정치라고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보는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동안의 여러 행보의 결정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사람은 한동훈이다. 아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그간의 100일 그리고 앞으로가 된다. 아마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평가합니다. 문현섭 던전다. 같은 질문이에요. 오늘도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당내 일각의 시각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었는데, 예. 그러니까 당정과 일체, 그러니까 하나 되는 당정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 하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당정이 나오는 그 문구가 딱 하나 있어요. 보니까 당정은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 한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상생이라는 단어 쓸 때 그게 당연히 같은 식구끼리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같은 식구끼리는 이미 같은 식구. 이미 같은데 예. 서로가 상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사람들 또는 이제 그 때로는 적대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상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게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 조금 더 그 하나가 되는 과거에 뭐 20년간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도 또 그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표현적으로는 더 강한 표현, 당정을 좀 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상생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문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걸 넣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죠. 매년 재보궐 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 초쯤으로. 자, 내년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대권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은 바꾸실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원해냐 원해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제가 개인의 뭘 하냐 이런 차원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예요. 대선 주자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내년 재보궐 물론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쯤 되면 보통 총선 끝나 그다음쯤에 꽤 많은 자리가 나와요.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그걸 염두에 둔 질문이었는데 뭐 원내가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간 애들르는 답을 했어요. 윤희석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올 거야 예상컨대 그렇다면 출마할 걸로 보시는지 또는 다른 질문이면 출마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출마 만약에 생긴다 생긴다면. 해도 출마 안 하실 걸로 보이고 안 할 거라. 저또 개인적으로도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출마 누가 주변에서 얘기하면 말리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 출마 얘기는 제가 볼 때 저희 당 국회의원 의석수 한석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본인 선거를 뛰어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평가 받아봐라 그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상황이.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당 대표가 본인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는 그 과정에 전심 전력을 다할 만한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정치를 하는데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그 되는 얘기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기자회견 할 때 답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판단이 그 생각,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정치 예. 여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원영섭 전 단장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리가 좀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쪽에 도전을 할까 아닐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예.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그 예를 들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구에서 보궐이 발생해가지고 예. 출마해서 그 배지를 단다. 예.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유리한 곳이니. 예, 그런데 그 힘든 곳에서 험지라는 동에서. 험지를 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뭐 그 배지를 뭐 달면 좋겠지만 예. 배지를 달지 못하고 낙선을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원내냐 원외냐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예. 근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더 큰 그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내냐는 실제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행동하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또 그러기에는 당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적합한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게 중요한 거지 원내냐 원외냐는 지금은 좀 부차적인 문제고 실리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두 분이 그는 거의 같은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원영섭 전 단장께서 한동훈 대표 그 재보선 관련 가능성 얘기하시면서 더 큰 목표가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대선 관련된 걸로 들립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도 항상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2등 정도 나오는 최근 조사들이 꽤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한동훈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 대선에서 가장 자신의 그 의견을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위치에 계세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49점을 평가한 거는 아직 그 답을 내지 않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지금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라는 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엇이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윤석 대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 물론 굉장히 빠른 질문도 있어요. 근데 오늘 기자들이 그런 질문 하거든요 지금요. 관심사기도 하고요. 실제 여론조사 대상자도 하니까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당내에서 대권 주자라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이제 실제 출마 과정과 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당 대표로서 내년 9월에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게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까지 나온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당신과 민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대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한동훈 대표 대답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정치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형용 모순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 된 상황에서 내가 대표직을 발판 삼아서 대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저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본인의 대표 활동에 따라서 예. 민심과 당심이 반응하는 상황, 그때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너무 많이 남은 일들을 압축해서 자꾸 아시려고 하는 언론의 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기자들, 취재인들이 뭐 그런 질문을 꽤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똑 떨어지는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이고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 요즘에 많은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살짝 서로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근데 오늘 중진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이걸 잡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전에 이거 수년됐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날짜를 정하진 않고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아니 왜 하필 오늘 당초에 오늘 잡아한 거냐. 그리고 또 갑자기 연기는 왜 한다고 또 알리냐. 그래서 여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측근 의원은 뭐 특별히 해석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가라앉히는 분위기인데 여기 또 반응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아니 오늘 한동훈 대표 일정 배려해서 취소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이거 부주의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 부주의로 일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짧게 두 분께 어떻게 좀 보셨는지 원영섭 전 단장. 근데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예산 전국이 열리고요. 예. 의원들이 원내대표하고 미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진 다선을 초선하고 이렇게 같이 보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이제 중진은 중진끼리 그리고 또 초재선 이런 분들끼리 그렇게 뭐 식사 자리도 하고 그리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 관련한 또 이야기하고 또 추경호 대표가 기재부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립감도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의미의 어떤 그 만찬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만찬이었다가 하필 근데 오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게 또 해석되는 거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적절하게 이렇게 수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더 자주 만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예산 정국이기도 해서. 윤석 대변인은 그냥 뭐 해프니까요. 부주의, 너무 부주의인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도 있던데 아니 날짜를 몰랐어요?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날짜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겹쳤는데 수년하신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벌써 이 만찬을 안 했는데도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했으면은 더한 해석이 나올 거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론은 잘 하신 거고 일정 관련해서 일정 때문에라도 해석이 나온 이 상황을 혁파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